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정세균 총리까지 또 나섰어요. 비주류, 뒷밟는 게 민주주의냐? 그러니까 친문 수박들을 왜 자꾸 탄압하냐 이건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들을 니네들이 했으니까 지지자들한테 욕 처먹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민주주의죠.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욕 처먹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모르네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사당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은 문재인과 이낙연의 사당이었는데 권리당원들이 힘을 가지는 진짜 민주적인 민주당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왜 자꾸 사당화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무슨 당비를 빼돌려서 골프를 치러 갔어요? 명품을 샀어요. 이재명은 단 한 번도 친문 수박들을 탄압한 거나 징계한 적이 없죠. 욕한 적도 없고. 근데 그들이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고 징계하려고 하고 탈당시키려고 했었고 계속 깽판짓, 갈라치기짓, 민주주의 파괴하는 짓 해왔었죠. 근데 정세균까지 또 나타났어요. 이재명이 사당화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3명의 총리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모두 나서서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는데 친문 수박들은 이제 힘 없단게요. 이재명이 90% 이상 정권을 다 쥐고 있어요. 문재인이 나서도 이재명한테 못 비빕니다. 조국도 안 되고 이낙연도 안 되고 이탄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그렇게 판을 깔아버렸어 이재명이. 비명계 모임, 수박 모임 원칙과 상식 멤버로 핵심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당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걱정을 무지하게 크게 하고 계신다. 정세균은 스마일 악마죠. 웃으면서 뒤로 죽이는 스타일이죠. 정세균 되게 교활해요. 정세균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형극의 길이라도 그 상황에 어쩔 수 없다면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왜 그것이 이원욱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아프다. 자기 꼬봉 이원욱이 탄압받는 게 가슴 아프대요. 최근에 이원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원욱을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냐. 말리지 않은 이유는 뭐겠냐. 이원욱의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리지 않고 있다. 내가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시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실종됐대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이가 없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자기가 총대 시절에 김상현, 정대철 그런 비주류를 인정하지 않았냐.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 당시에도 비주류라고 하는 이종걸 의원 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설득하고 같이 가자 이랬지. 아니 지금 이재명도 설득하고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재명은 계속 몇 년 전부터 변치 않고 원팀 주장을 했어요. 같이 가자. 우리 갈라치기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총선을 대비하자.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발로 차고 있는 게 친문 수박들 아니에요? 자기는 내치려고 한 적이 없대요.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거다.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당의 민주주의냐? 얘들 왜 또 약자 코스프레 하죠? 자기네들이 비주류랍니다. 아니 친문 수박들이 몇 년간 민주당의 권력을 쥐고 이재명 죽이기를 해놓고선 완전 걔네들이 기득권이었는데, 이제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니까 자기네들이 비주류라고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이재명을 무슨 자기네들 탄압하는 독재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먹힙니까? 씨알이 맥혀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금 분노해 있는데 이 수박 때문에. 문재양이 임명한 3명의 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얘네들이 재등판했어요. 문재인 임기 내내 이 바톤 터치가면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100% 보편 지원 하자고 하는 거 끝까지 막아섰던 게 이 세 총리죠. 선별 지원 하자고. 이재명 주기 계속 했던 들이 또 나섰어요. 이 세 임명한 게 문제는 아닙니까? 문재양이 모든 악의 근원이죠. 최근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한 일주일 됐나? 열흘 정도 되셨나? 굉장히 성급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강연에서도 굉장히 센 발언, 이른바 강한 발언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막 계시면 오히려 세 총리의 연대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한 뒤 내부적으로 오히려 세 분의 총리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모아가는 과정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명의 총리가 연대해서 신당을 만들면 그게 사실상의 민주당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그게 사실상의 민주당이 되겠죠. 아,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 원팀이 돼서 신당을 만들면 그게 민주당이 되는 거다. 얘네들 이제 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신당을 창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공천권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연동형 비례제 요걸로 해서 신당 창당하면 얘네들 다시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신당을 창당하고 싶은 거네요. 이재명 밑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상 민주당이 되는 거라고. 그러세요. 나가라. 고맙죠.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인데 스스로 처분해 준다고 하면 고맙죠. 근데 이재명이 연동형 비례제 아니고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고 그러면 얘들은 신당 창당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권노갑이라든지 김대중의 생각을 가장 현재 대변하고 있는 분,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은 노무현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한대요. 권노갑이다, 유인태 틀딱들까지 이제 소환을 하네네. 그거 다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하던 쓰레기 정치인들이죠 얘들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걸 보면 진짜 이재명이 개혁파 맞긴 맞네요. 그분들이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한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이 아니고 그게 진짜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당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아니 우리 개딸이라고 왜 이재명 지지자들을 이렇게 모멸하는 걸까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과연?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재명 지지자 이꼴 민주당 지지자인데 90% 이상이 이재명 지지하니까 권리당원들이. 근데 이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는 게 친문 수박들이고 노땅 틀딱 정치인들이네요.
이재명 대표가 공약 파괴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 병립형이 수박들 목을 죄는 신의 한 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선거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신당 창당을 못하니까 병립형으로 하면. 왜냐면 병립형으로 하면 민주당 몰빵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얻어먹을 의석수가 없죠. 친문 수박들이 다 똘똘 뭉쳐서 신당을 창당했을 때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절대 안 쫓아나가죠. 누가 과연 쫓아나갈까요? 많아봤자 권리당원의 5% 정도는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꾸 병립형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제3당의 존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만일 진짜 원희룡 장관이 자기 개항 을에 출마하면 거기 도망갈 수 있는 비례대표 자리 확보 이런 거 아닐까? 와 소설 쓰시네. 아주 그냥 상상력이 뛰어난 분이시네요. 원희룡 장관이 개항 을에 출마하면 도망갈 수 있는 비례대표 자리 확보래요. 아니 원희룡이 이재명한테 비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개항 을에서? 개항 을 쪽은 호남 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송영길 전 대표가 밭을 열심히 잘 갈아놓은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원희룡 나와도 처발립니다. 처발려. 근데 이재명이 겁나서 도망가서 안정적으로 비례대표 자리 확보하려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한답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80대 20 나올걸요? 만약에 대선에서 원희룡과 이재명이 붙는다면. 원희룡은 진짜 간신배죠. 원균의 후예 아닙니까? 원씨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연일 언론에서 이런 친문 수박들의 이재명 비판하는 거를 보도를 해주고 까고 있는데 안 맥혀요. 안 맥혀요. 이재명 대표는 진짜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 왜 자꾸 이재명 보고 험지 출마하라고 그런 겁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이 의석 차지하기 힘든 성남시장을 바닥에서부터 자기 개인 능력치로 2번이나 성남시장을 했는데 성남은 분당이 있는 제2의 강남이에요. 부자들도 많고 땅값도 비싸고 해서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험지였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험지를 개척해서 2번이나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했지만 자기 능력치로 됐구만. 국회의원도 자기 능력치로 된 거고 민주당 대표도 압도적으로 역대 그 어떤 정치보다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대표가 된 건데 이낙연도 그렇게 민주당에서 몰빵으로 밀어줬는데도 60%대로 당대표가 됐는데 이재명은 자기 힘으로 압도적으로 당대표까지 됐구먼요. 77.77%였죠. 근데 지금은 90% 이상이에요. 그때 개딸이라고 하던 젊은 여성분들의 당원 가입이 월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표가 반영이 안 됐었어요. 당대표 선출할 때는. 지금 90% 이상입니다.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당대표가 60.77%로 당선됐는데 압도적으로 됐대요. 이재명은 자기 안 도와주고 죽이기만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민중들의 대통령이고 당대표인 거예요. 이재명이 역대급이에요. 김대중 노무현을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적인 면과 열렬한 지지층의 수를 보면 이재명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을 능가하고 있어요. 신천지표도 상당했을 것이고 이낙연은. 근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이면은 믿고 따라야죠. 수박들이 이재명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 자존심 남아서 최후의 발악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충분히 험지 안 가도 성공했어요. 충분히 만족할 만큼 수긍할 만큼 험지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왜 자꾸 험지로 가라 그래? 쟤들은 험지 갈 생각도 없는 애들이 무슨 명분이 있어요? 이재명이 험지를 가야 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신과 같은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분당에서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을로 도망간 것 자체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패배하는 모습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지방선거 패배했지 않냐. 이재명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닙니다. 친문 수박들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인 선거는 4월 달부터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재명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최고의 인물 세종대왕, 이순신, 정조의 캐릭터를 합친 역대급이에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천재성, 이순신의 전투력, 전략, 정조의 개혁정신, 이 세 조선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다 합쳐진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너무 과소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알면 알수록 놀라요. 연일 언론을 통해서 수박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을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정세균도 나서서 지금 이재명을 비판했다. 요 기사예요. 정세균은 참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람을 뒤로 죽이는 악마인데 정세균이 이재명을 자기가 픽업했다고 내 안목이 얼마나 빛나냐 그래서 이재명 자기가 발굴해냈다고 이재명 지켜 세워주던 녀였습니다. 그래놓고선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정치인들 다 똑같이 이재명 친구 팔이 이재명 팔이 하다가 등 뒤에 칼집 놓기 짓들 하잖아요. 이원욱도 자기 친구라고 하다가 칼집 놓고 조홍천도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재명 친구라고 하더니 칼집 놓고 윤영찬도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나서서 도와줘서 의석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더니 칼집 놓고 정세균도 막 자기가 이재명 발굴해냈다고 이러더니 또 죽이게 하고 심상정도 그랬고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재명 기억력은 천재적인데 모든 거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지만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숨이 막히죠. 왜 이재명을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서 깜빵 보냈는데 그게 실패해서 살아서 돌아온 이재명이 자신들을 안 조질까? 왜 징계를 안 내릴까? 왜 수박 색출 작업, 가결유다 조직이 작업을 안 할까? 이재명이 왜 조용히 민생 타령만 하고 있나? 얘들은 지금 제발 저리고 미치겠는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 편은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재명 편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 과연? 이재명 파리에서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된 사람들 몇 명 좀 있는 건데 이재명이 좋아서 진짜 흠모해서 존경해서 이재명 스탠스는 아니고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김대중 파리 하던 정치인들인 거예요. 이재명 파리 해서 정청래 같은 사람들 권력 좀 다시 누려보자. 그래서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정세균은 자기가 이재명을 발탁했다고 칭찬을 하더니 자기가 총리할 때는 이재명 죽이기나 했죠. 이재명이 100% 보편지원 경기도에서 하겠다.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반역이라고 징계하라고 지가 발굴해냈다고 하면서 또 이러잖아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정부 대통령의 결단을 막았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했어. 갈등 유발은 대선 필패야. 진짜 정세균은 인상 좋잖아요. 싱글싱글 스마일 하면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조직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히려 사람 피말려 죽인다는 거. 오히려 인상이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인간성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인상 좋고 착하고 싱글싱글 하는 사람들 사람 뒤로 죽입니다. 진짜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제 인생 경험상. 오히려 인상이 무섭고 되게 엄격할 것 같은 사람이 츤데레로 정이 있어요. 또 의리가 있고. 저는 그랬어요. 문재인도 인상은 좋잖아요. 성형해서 좋아진 거긴 하지만. 정세균이 이재명을 자꾸 공격하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이 이랬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정강, 역사, 정의에 부합한다고 홍남기 향해서 직격을 한 거였는데 선별 지급 해야 된다. 나라의 국간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고 구라를 쳤죠. 대국민 사기를 치면서 홍남기가 114조에 추가 세수까지 나라 국간에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부채 비율, GDP 대비 비율도 매우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퍼줬어요. 재난지원금 그때 많이 풀었어야 됩니다. 여타 OECD 선진국가들은 수천조 원씩 풀었어요. 미국은 7천조 원의 재난지원금 뿌렸고 그래서 경기 무진장 좋았고 아직까지도 좋고 일본도 거의 3천조를 뿌렸고 우리 경제 규모로 치자면 한 500조에서 800조 정도 뿌렸어야 되는데 우리 59조 뿌렸어요. 59조. 그러니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빚내가지고 연명을 하던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1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문재인과 홍남기와 이런 친문 쓰레기들 덕택에. 이때 이재명이 돈 많이 풀자고 주장한 것대로 했으면 그때 많은 가게가 빚을 덜 졌었고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났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살률이 급증했었습니다. 문재인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정책 역사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SNS를 남겼어요. 민주당의 강령, 당헌, 당규 봅시다. 보편적 복지라고 써있어요. 분명히. 민주당은 100% 보편 지원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하고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빵빵하게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100% 보편 지원, 소멸성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런 게 진짜 경제를 살리는 마법과 같은 정책이다. 이게 전 국민한테 알려지면 효용감, 효능감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선별 지원을 곧 죽어도 88%까지 끊겠다고 김부겸은 했죠.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자부심을 드리겠다는 이런 개소리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작업들을 똘똘 뭉쳐서 해왔어요. 하여튼 정세균이 또 나타나서 이재명 죽이게 하는데 이제는 이재명을 죽이긴 힘들어요. 이재명이 모든 당의 권력, 주도권 다 쥐었어요. 이제 수박들이 선택할 선택지도 없고 피가 말라서 죽어가는 거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는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세균은 대선 때 제가 또 무슨 대선 경선에 나와가지고 김부선 건을 또 꺼내들더라고요. 아니 김부선 건은 김어준 방송에서 최초로 폭로를 하고 적폐 세력들과 민주당 수박들이 짬짬이해서 가짜 뉴스로 이재명 죽이게 한 작업 아닙니까? 근데 이미 끝난 거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정세균이 이걸 또 TV 토론회 하는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김부선 건을 또 꺼내드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도 황당해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세균이 오히려 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막 이재명을 깝니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에 자기 놀랐다고 이재명 싸가지 없다고. 이 정세균 문재인이 임명했잖아요. 이낙연도 김부겸도 믿을 놈 없다는 거는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재명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주당 꼴이 나치당 닮았대요. 나치. 비명계 친문 수박들이 이재명이 독재자릅니다. 민주당이 나치당이래요. 아니 여러분들 권리당원 하신 분들 있으면은 써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치당 당원들입니다. 친문 수박들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나치당 권리당원들이에요 지금. 야 이거 우리 고소해야 되겠네. 돈을 몇 년째 권리당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멸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우리가 나치당 권리당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체 소송합시다. 너무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 지금 막 분노하고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우울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리당원들을 나치당의 권리당원으로 폄하하는 이 친문 수박들 고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나치당이었으면 수박들 사형당했어요. 진짜요. 공개 사형당했습니다. 진짜 나치 독재당이었으면. 이재명한테 한 짓을 봤을 때 민주주의를 파멸시킨 전력을 봤을 때 친문 수박들은 사형이에요. 고소합시다. 혹시 법무사나 변호사 애청자분 계시면 고소장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단체로 우리 권리당원들을 나치당 당원들로 모면했다. 고소를 해야 되겠네. 누가 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병원비까지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적 충격. 방송을 못하겠습니다. 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될 것 같아요.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저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대요. 권리당원들의 권한 강화 등 당헌 개정이 논의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어요. 비명계 친문 수박들이 나치당의 권리당원이라고 우리를 모면한 거죠. 그래서 당헌 개정을 위해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해서 대의원의 표 비중은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늘리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죠. 왜 대의원 한 명이 60명의 표를 행사합니까? 1인 1표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권리당원들이 효능감을 느껴봐야죠. 당비를 냈는데 지금까지.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개딸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왜 개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20대 젊은 여성분들
보다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아줌마 아저씨들이 훨씬 많아요.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에 대해 총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게 비민주주의입니까? 비민주적인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를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민중들, 지지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대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표를 행사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잘 안 하고 법안 발의 안 하고 공약 이행 안 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평가를 내려서 일을 못했으면 불이익을 받아야죠. 이것이야말로 민주적인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한 문재인 같은 이낙연 같은 김진표 같은 이런들은 4선 5선하고 대통령의 총리까지 하고 요게 비민주적인 방식이죠. 독재죠. 근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면 대의원들을 과거부터 많이 친문 수박들이 꽂아놓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제 권한 약화되는 걸 이렇게 반대를 하죠. 진내 편이 맞나 보니까. 하여튼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게 스무스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개혁 당하는지도 모르게 개혁을 하는 이재명 방식이죠. 온전한 승리를 노리는, 완벽한 승리를 노리는 이재명의 천재적인 전략이 계속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답이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은 우리 당원들의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죠. 근데 소수의 대의원들이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면 이거는 독재죠.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비명계인 이원욱이 또 깍깍 됐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가진 폐해는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특히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거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죠. 당원들이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죠.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이원욱이 나치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원욱 고소합시다. 황교안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이래요. 나치,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결합이 지금 민주당이랍니다. 아니, 이런 모멸적인 발언을 하다니. 이원욱도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얘는 내년 4월이 정치 생명의 끝이네요. 잘 가세요. 징징이 이원욱 의원님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원욱을 견제하는 의원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항의까지 나왔대요. 이거는 말실수 크게 한 겁니다. 나치, 황교안, 태극기 부대의 결합이 민주당이라고. 아니,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모멸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말 바꾸기를 일삼아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 눈높이인 것인가? 라고 직격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재명은 이런 거 콧방구도 안 끼니까. 신경 하나도 안 쓰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요따위 발언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이재명이 10수년간 닦아놓은 민주당의 자기 지지층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말을 바꾸고 대선 때 약속한 위성정당 금지를 파기하려는 듯한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여튼 이원욱이 민주당이 나치당이다, 황교안당이다, 태극기 부대다 이런 모멸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나치당이었으면 이재명이 수박들 다 죽였어요. 진짜로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우리 나치당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죽이기 해왔던 수박들 죽였어요.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당했는데.